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논리 마지막 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2쪽 펴시면 되고요. 자, 확인 문제 10개 나와 있는데 5개씩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죠. 우리가 이미 예시 문제 여러 차례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연역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해볼게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특별히 뭐 A, B, C로 기호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 회의에 참석한다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일단 요거 표시해보죠. 그죠?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까요? 자,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주무관이 참석하면 박도 참석한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그죠? 예. 박주무관이 참석하면 홍도 참석한다. 3번은요. 그죠?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그죠? 공도 참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일단 이 진술들이 이미 전제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결론으로서 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하면 되죠. 자, 먼저 해볼게요. 선택지 1번 먼저 해보죠. 공이 참석하면 누가요? 예, 박이 참석한다. 자, 우리가 이제 4번부터 이어가 보면 되겠죠. 일단은 정권을 가정해서요. 공이 참석하면 이렇게 정권을 가정해가지고요. 자, 박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지 한번 박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공이 참석한다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죠? 3번과 4번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좀 적어볼게요. 3번과 4번에서 후권 부정이 돼서 일단 누가 참석해요? 홍이다. 홍이 참석한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홍과 박이 연결되기는 해요. 그죠? 2번에서 홍과 박이 연결되기는 하는데 홍이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박이 참석한다는 걸 끌어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후권을 긍정해서 정권을 긍정하는 뭐가 돼요? 오류가 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오주무관이 참석하면 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역시 그러면 5가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해볼게요. 우리 왜 지금 1번과 4번에서 조건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박이 참석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5번에서 역시 조건을 제거하게 되면은 누가 참석해요? 홍이 참석한다는 게 확인이 되죠. 따라서 5가 참석하면 홍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2번은요. 아예 틀린 진술이 돼버리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자, 3, 4번도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죠. 한번 지울게요. 그죠? 자, 3, 4번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3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박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낮 박이면 뭡니까? 공은 참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해보죠. 일단 자, 정권을 가정해서 박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박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1번과 4번에서 후권을 부정해가지고요. 여기서 확인되는 건 5 역시 참석하지 않는다까지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5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라고 연결되는 고리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4번이 답인데요. 그죠? 뭐 답 일단 체크하시고요. 3번을 좀 더 엄밀하게 점검을 해보죠. 4번을. 그죠? 자, 이제는 쉬울 겁니다. 일일이 뭐 연쇄논법 적용하고 대우를 뭐 따로 적용하고 이러지 않아도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착착착 진행이 되죠. 해볼게요. 4번은 뭐냐면 그죠?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누구도 5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정권을 가정해서 홍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번과 4번에서 후권을 부정한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요? 박이 참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번과 5번에서 역시 후권을 부정해서 누가 참석하지 않는다. 5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 끌어낼 수 있죠. 따라서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 5가 참석하지 않는다까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not 홍이면 not 오이다는요. 그죠? 타당한 진술, 참인 진술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단순하게 끝나죠. 그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이거 방법론으로 배웠어요. 자, 해볼게요. 결론 끌어내는 거고요. 단계 한번 잡아보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떠올려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단계.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 우리 왜 이런 것들 존재 영화서는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죠? 노인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뭐예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not 1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나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편 양화사는 굳이 표시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왜 그래서 전제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중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논증의 결론은 뭐예요? 노인과 그 다음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 요거 가지고 끌어내야 되고요. 일단 그러면 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중개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에서 노와 not 1을 바꾸게 되면은 어떤 not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형태가 동일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러면 어떤 노인은 not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왜 보편 양화사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 했어요? 대우 활용하라고 했죠. 모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not 1이면 어떻게 해요? not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쇄논법의 형태로 이어지나요? 그죠? not 1, not 1에서 그죠? 연쇄논법의 형태로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어떻게 돼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요.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훨씬 단순하게 처리가 되죠.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이 나중에 꼭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풀어본 거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죠. 선생님 이거 수로논리 연역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해보기는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가와 나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1번 전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자 기호하지 않고 그냥 노라고 쓸게요. 그죠?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뭐예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그랬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죠? 1x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끌어나가는 건데 해볼게요. 자, 지금 1번에서 그죠? 존재를 제거하게 되면 적어도 1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A라고 해보죠. 그래서 no A and not 1A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끌어가 보면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연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3번에서 연원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죠? no A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3번에서 연원을 제거하게 되면 그죠? not 1A도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2번 전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A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로 당연히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죠? A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2번에서 보편을 제거하면요. 어떻게 돼요? 0A이면 1A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우리 지금 연결되는 고리가 뭐 있죠? 5번 보면 죄송합니다. 자, 5번하고 6번을 보면 그죠? 5번이 6번을 뭐 한 거예요? 6번의 후건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그죠? not 0A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4번하고 7번에서 그럼 뭐예요? no A도 참이고 그 다음에 not 0A도 참이기 때문에 그죠? no A and not 0A 해가지고요. 연원 추가해가지고요. 연원 삽입해서 이거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A란 적어도 A라는 한 대상에 대해서는요.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공직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도입할 수 있어요? 그죠? 존재 양화사를 지금 도입해가지고요. 그럼 적어도 어떤 X에 대해서 no X and not 0x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과정을 빠르게 촉착할 수 있으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것보다는 제가 했던 약간은 그 야매스러운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왜 그래서 수로 논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는 해도 돼. 왜 복잡하게까지 제가 쭉 수업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알려드린 방법 활용해 보시고요.
3번 한번 가보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얘가 2차 예시문제에 나오기는 했는데 되게 좀 호망하죠. 지금 보니까 갑이 이것을 그저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제들을 보면 갑 얘기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갑 얘기가 없죠. 그러면 갑이 그나마 신청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글쓰기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2차 예시 문제가 되게 성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실수겠죠. 출제진의 실수겠죠.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연역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얘는 뭐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한 데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기호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를요. 그죠? 갑이 글쓰기를 신청한다. 그다음에 B 뭐 잡을 수 있죠? 단순 문장 잡는 거예요. 을이 글쓰기를 신청한다. 그다음에 C는요. 그죠? 병이 말하기를 신청한다. 그죠? D는 뭡니까? 병이 듣기를 신청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누가 정은 뭐를요? 읽기를 신청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단순 문장 잡아보고요. 여기 있는 전제들을 한번 기호화 해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전제 1, 2, 3, 4니까요. 첫 번째 전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갑,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A 또는 B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B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C and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요. 그죠? 병이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C and D이면 뭡니까? E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제 네 번째는 뭐예요? not E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값 A에 관한 것을 끌어내야 되기는 하는데 그죠? A와 관한 것을 끌어내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부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정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우리 왜? 자, 지금 3번과 4번에서 후권을 부정하면 4번이 3번의 후권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의 정권을 부정한 뭡니까? not C and 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에 2번과 5번에서도 역시 후권 부정이죠. 그죠? 지금 5번에서 나온 것 자체가 2번의 후권 전체를 부정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납피 끌어낼 수 있을 거고 이제 다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1번과 6번에서 선언을 제거하게 되면 A 또는 B인데 not B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A가 나올 수밖에 없죠. A는 뭡니까? 갑이 글쓰기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연역법으로 접근할 수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설정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죠. 재밌어요. 어쨌든 뭐 글쓰기 신청하는 거 갑은 가능성이 글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신청한다면 글쓰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웃긴 문제기는 한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시 문제에 나온 문장 논리가 다 이제 대우를 활용하는 게 결정적인 힌트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대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이것만 보고 대우만 알면 돼 대우만 알면 돼 우리의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7급 피셋의 어느 논리 같은 경우도요 대우만 활용하는 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 왜 연언 뭐 선언 그죠? 그 다음에 부정 그리고 조건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우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요거 그죠? 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은 그랬으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뭐 찾는 거예요? 전제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따라서 이유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유가 결론이 되는 거고 지금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뭡니까? 문학. 그다음에 뭐예요? 자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중개념은 설정을 해야 되죠. 지금 결론 보니까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결론에 등장하지 않는 게 중개념이죠. 그럼 중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이라고 중개념을 찾았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중개념의 특성은 반드시 한 번은 뭐 주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자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 한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에서 문학 주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서 지금 중개념 자연이 주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라는 설정이 한 번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1, 2, 3, 4번 중에 그 설정이 나온 게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와, 이럴 수가.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해가지고요. 중개념 자연이 주연된 건 1번밖에는 없어요. 2, 3, 4번은 말은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났지만 별거 없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왜 일단 전제를 찾기는 찾았는데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뭐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선택지 1번에서 찾은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일단 자연 가지고 지금 보세요. 자연 가지고 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 1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중개념의 형태를 맞춰야 되죠. 근데 일단 요거 보세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니 이건 맞추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설정을 해야겠네요. 그죠? 왜? 지금 예술과 문학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죠? 그리고 이거 연결하면 문학이 자연이고 자연이 문학이니까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봐야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중개념 자연 반복되고 그 다음에 결론에 나와 있는 예술과 문학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바꿔볼게요. 일단 여기서 자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위치 바꿔서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연쇄논법 되죠.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면 문학을 좋아하는 거니까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문학을 좋아한다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찾은 전제 1번이 이 결론을 끌어내는 데 적절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5번까지 마저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죠. 패턴은 똑같아요.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해가지고요. 1번, 2번, 3번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해보죠. 일단 1번 전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월, 그 다음에 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러면 not 월, 그죠? 또는 뭡니까? not 수. 그죠? 월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러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거나 또는 뭡니까?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낮 금이면 뭡니까? 화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낮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선택지 1, 2, 3, 4번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1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금이면 뭡니까? 화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금화가 연결된 게 바로 3번에 보이기는 해요. 3번 전제에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금이면이라고 했을 때 낮금이니까 정권을 부정해서 뭡니까? 낮화인데 화 그랬으니까 후권도 부정한 거죠. 우리 왜 그죠? 금 자체가 낙금이라는 정권을 부정한 건데 정권을 부정해서 후권 부정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건 뭐가 돼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은 뭐예요?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화금 연결된 게 역시 3번이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3번을 가만히 보면 낮화이면이라는 것 자체가 3번에 후권을 긍정해서 낮금이다라는 것 자체가 정권을 긍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생각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확 날리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4번 마저 점검해보죠. 그죠? 자, 좀 지우고 볼게요. 3번 한번 보시면요. 3번 한번 보시면 자, 해보죠.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는 고리 찾아야겠죠. 자,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왜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2번과 4번에서 그죠? 선언을 제거해 가지고요. not 월이니까 뭡니까? 화 and 목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연언이 참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뭐도 참이 돼요. 그죠? 5번에서 연언을 제거하게 되면 뭐도 됩니까? 화도 참이 되고요. 답은 이미 나오기는 했죠. 그 다음에 역시 연언을 제거하게 되면 뭐가 참이 되는 거예요? 목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목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한다는요. 정확하게 참이 되는 거죠. 자, 4번까지 마저 점검해 볼게요.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면 월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월수가 나와 있는 게 1번이 될 텐데요. 여기 그죠? 그럼 보세요.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아이고. 그죠? 자, 가정해 보죠.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번과 4번에서 선언을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요. 그죠? 수를 택하는 순간 1번에 여기 낮수를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남는데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게 되죠. 근데 4번에서는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참일 수 없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연역법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뭐 이쯤 되면 이제 익숙해지시면 중간 단계 좀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빨리빨리 전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다만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요. 꼼꼼하게 하나씩 점검해 주세요. 자, 25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6강에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